오늘도 폐쇄적인 억압 정치에서 벗어나 자유를 갈망하며 탈북을 꿈꾸는 수많은 북한 주민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코로나 이후로 감시망이 더욱 강화되며 탈북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정말로 운 좋게 탈북에 성공해놓고 또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탈북자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들은 대체 왜 한국에서의 꿈 같은 생활을 전부 포기하고 다시 북한으로 도망쳐버린 걸까요? 그리고 그 말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강화도 수영 월북 사건 기억하시나요? 당시 20대의 탈북자 김금혁이 해병대 제2사단의 경계망을 뚫고 강화도 철책 및 배수로를 통해 한강 하구를 헤엄쳐 월북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는데요. 더욱 놀라운 건 그가 탈북을 할 때도 수영에서 건너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수영에서 탈북했다가 다시 수영에서 월북한 흔치 않은 사례로 기록되었는데요. 그런데 그의 사건이 맨 처음 알려지고 사람들은 월북 이유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탈북에 성공한 후 김금혁은 종종 지인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개성공단이 문을 닫으면서 살기가 힘들어 한국을 택하게 된 점, 그리고 한국에서 남 부럽지 않게 사는 모습을 공개하며 한국에서의 생활에 나름 잘 적응한 듯 보였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그는 탈북민 정착 지원 사무소인 하나원을 수료한 뒤 정부가 제공한 집인 김포시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살면서 기계설비 관련 엔지니어로 일하는 등 수입도 나쁘지 않았다고 하죠. 그런 그가 갑자기 재입국을 결심하게 된 이유, 알고 보니 그가 저지른 일 때문이었는데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시 그는 같은 탈북민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불구속 입건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이들은 그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북한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추측했죠. 한국에서 조사를 받거나 심하면 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으니 그럴 바엔 자신이 모아둔 돈을 갖고 북한으로 돌아가 중산층으로 편하게 먹고 살려 했다는 건데요. 실제로 그의 이런 계획을 잘 보여주듯 그는 월북 전 모아두었던 수천만 원의 돈을 달러로 사전에 바꿔놓는가 하면 미리 월북 장소에 사전 답사를 다녀오는 등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월북한 지 6개월 뒤 그가 북한에서 한국을 비난하는 강연을 하고 다닌다는 소식이 들려와 또 한 번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북한에서 잘 먹고 잘 사는가 싶더니 황당하게도 지난해 5월 그가 다시 재탈북을 시도하다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마도 북한에 다시 돌아가면 모아놓은 돈으로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하며 떵떵거리고 살 줄 알았으나 그 뒤에 북한 당국으로부터 압박을 받는 등 이슈가 있었던 모양인데요. 실제로 그가 북한의 수용소에 감금되어 약 45개월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는 설, 재탈북 시도 실패 후 처형이 되었다는 설이 전해지고 있죠. 이에 한국에 있을 때 그의 지인이었던 탈북민들은 비록 처형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체제선 전용으로 활용한 후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반응이 대다수인데요. 폐쇄적인 북한 특성상 김금혁과 관련한 정확한 소식은 아직까지 드러난 게 없으나 북한에서 살아갈 그의 앞으로의 미래가 불투명한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다음은 이제 만나러 갑니다. 모란봉 클럽 등 탈북민 관련 방송을 챙겨봤던 분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인물, 임지연인데요. 예쁘장한 외모와 시원한 입담으로 여러 한국 예능에 출연하며 많은 응원을 한몸에 받았던 그녀는 당시 이름을 딴 팬카페가 생길 만큼 인기가 많았죠. 게다가 본인이 연기자를 꿈꿔 대한민국에 왔다고 누누이 말한 만큼 그녀를 응원하던 사람들은 언젠가 그녀를 한국 드라마에서 볼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녀는 막상 전혀 다른 곳에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한동안 출연하던 예능에서도 전부 하차한 후 호련히 사라져버려 많은 의문을 낳았던 그녀가 2017년 대뜸 북한 대남방송의 모습을 비춘 건데요. 심지어 그녀는 임지연이라는 한국에서의 활동명을 버리고 전혜성이라는 북한 이름과 함께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고 김일성, 김정일 휘장을 단체로 카메라 앞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의 탈북민 프로그램은 인간 쓰레기들의 거짓말, 한국에서의 기억이 끔찍하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으며 한국 비난에 앞장서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끔찍한 경험이라고 하기에 한국에서 보여줬던 그녀의 모습 너무나 행복해 보였는데요. 한국 예능에 출연하며 26개월 만에 총 1억 3천만 원 이상을 벌 만큼 수입이 쏠쏠했으며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보내고도 돈이 남아 명품 등을 구입하며 사치스럽게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처럼 쭉 한국에 머물며 방송계에서 활동만 꾸준히 했었더라도 지금쯤이면 더 많은 부를 축적했음은 말할 것도 없었겠죠.
그녀의 갑작스러운 월북이라는 선택에 의아하다는 반응이 쏟아진 이유인데요. 수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북한 대남방송에 출연했을 때 내내 경직된 표정과 퉁퉁 부어있는 그녀의 얼굴을 본 사람들은 그가 북한에 강제 북송된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기에 당시 그녀가 본인 소유의 통장에 들어있는 돈과 값비싼 외제차도 처분하지 않고 호련히 북한으로 돌아간 것도 많은 의문점을 남겼습니다. 이에 최근까지도 임지연을 탄광에서 봤다거나 수용소에서 봤다는 등 여러 목격담들만 무성히 들려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진실이 어찌되었건 간에 한번 탈북했다가 다시 월북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반역죄인 취급하는 북한인 만큼 안타깝지만 그녀의 앞으로의 미래가 암울할 것이라는 사실은 자명해 보이죠. 마지막은 특이하게도 북한이 좋다며 월북할 때는 언제고 못 살겠다며 가족을 다 버리고 호련히 탈북해버린 오길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길남은 1970년에 서울대학교 도거동문학과를 졸업하고 1970년 10월부터 서독의 튜빙겐 대학교에서 유학 생활을 한 나름대로 엘리트였는데요. 하지만 웬만큼 유학 생활을 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야 하건만 그가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워낙에 유신체제에 반대하던 지식인이었던 오길남은 한국에 돌아오면 정치범으로서 탄압받을 것을 우려했던 것인데요. 이에 그는 서독의 정치적 망명을 신청해 눌러 앉았고 유학 생활 15년 만에 43세의 나이로 겨우 경제학 박사학위 취득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독일에서조차 나이가 찰 대로 찬 그가 일할 곳이 없었죠. 이렇듯 궁지에 몰린 오길남에게 달콤한 악마의 제안이 들어왔는데요. 그에게 북한 공작원들이 접근해 마르크스 경제학 강의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아내의 지병도 고쳐주겠다며 꼬드긴 것입니다. 평범한 상식을 갖고 있다면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았겠지만 당시 오길남 박사는 한국에 돌아올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현지에서도 일자리가 없었던 탓에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북한으로 가야겠다고 다짐하던 그의 결정을 끝까지 반대하며 마음을 돌리려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 신숙자였죠. 그녀는 당시 남편의 월북 결정에 반발하면서 당신의 결정이 훗날 큰 불행이 될 겁니다라는 말로 어떻게든 회유하려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길남은 뜻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두 딸을 포함한 그의 가족들은 1985년 평양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북한에 도착하자마자 크게 후회를 하고 마는데요. 당초 북한 정권의 약속과 달리 마르크스 경제학 강의는커녕 대남방송에서 한국을 비난하는 정치도구로 쓰여야 했기 때문이죠. 이에 북한 체제와 내부 실정에 대한 회의감을 느낀 그는 탈북을 결심하는데요. 당연히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로부터 서독에 있는 유학생 2명을 덴마크로 유인해서 데리고 오라는 공장 명령 하달받은 게 절호의 찬스였는데요. 이에 그는 북한을 떠나 1986년 11월 13일 덴마크 코펜하겐의 카스트루프 국제공항에 도착했고 입국 심사대에서 공항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글귀가 적힌 작은 쪽지를 건네 탈북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탈북 후 말로가 과연 해피엔딩이냐고 하면 전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아내가 월북을 그렇게 말렸음에도 고집을 피워놓고 정작 부인과 어린 딸들까지 놔두고 혼자 탈북을 했다는 죄책감을 아직까지 털어내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오길남의 시건이 알려지고 남아있는 가족들이 어떻게 될지 뻔한데 어떻게 혼자 올 수 있냐는 비난 여론이 그를 향해 쏟아진 건 물론이었습니다. 심지어 북한에 억류된 그의 아내 신숙자와 두 딸은 요덕수용소에 구금되었는데 그 과정에 아내는 사망하고 두 딸은 지금까지 갇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진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혼자서만 도망친 것에 큰 죄책감을 안고 아직도 눈물의 후회를 삼키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사례들을 모아놓고 보니 월북한 계기는 다 달랐지만 그들의 말로는 모두 불행해 보인다는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어 보입니다. 부디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스스로를 다시 지옥에 던져버리는 이런 사례들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